안녕하세요. 한국에질런트 기술지원부 강세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내용은 디지털 오디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요즘에 많이들 사용하시는 저전력 IC들을 테스트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저전력 IC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에 맞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디지털 오디오에 대한 설명과 실제 저희 회사 U8903의 디지털 오디오 테스터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도 해보고 만약 그런 기능이 없을 경우 어떤 측정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디지털 오디오 측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아젠다인데요. 제일 처음에 디지털 오디오 측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오디오 측정이라고 하는데 실제 디지털 오디오의 포맷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를 하는 AES3, SPDIF, 그리고 DSI 포맷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 뒤에 그 로직 레벨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로직 레벨의 그룹들에 대한 최근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로직 레벨들이 낮을 때, 즉 낮은 로직 레벨들을 가질 때 실제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낮은 로직 레벨을 가지는 디바이스들을 테스트할 때는 어떠한 의문점이 있는지 그 의문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거고요. 그것을 풀기 위해서 실제 데모와 그 데모로 나온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 낮은 볼테이지의 그 IC들을 테스트할 때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U8903의 오디오 애널라이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오디오 측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날로그 소리 신호가 아닌 모든 데이터가 디지털이라는 점만 빼고는 아날로그 오디오 측정과 거의 같습니다. 측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그 소스에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디바이스 언더 테스트, 즉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신호를 넣어주면 DUT에서 응답한 신호가 나올 것이고요. 이 신호도 물론 디지털 신호가 될 겁니다. 이를 애널라이저에 넣어서 분석하는 클로즈룹 방법. 그 다음에 측정 대상물 자체에서 디지털 신호가 만들어지거나 저장된 신호가 나오는 경우에 바로 분석기에서 분석하는 오픈루프 방법이 있습니다. U8903A에서는 세 가지 측정 모드를 지원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시그널 어트리뷰트라는 모드입니다. 이 모드는 신호의 특성을 보는 모드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화된 신호가 어떤 주파수 특징을 가지며 신호의 크기는 얼마로 코딩되어 있는지 또는 이런 것들을 아날로그 신호를 분석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따라서 디지털 신호로 바뀐 아날로그 신호의 품질을 가장 잘 보여주면서 가장 많이 쓰는 모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비트 모드는 디지털 신호에 처리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모드입니다. 즉 실제 신호가 전달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회로를 디자인할 때 유용한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 에러 모드는 우리가 디지털 통신에서 많이 쓰는 BER, 그 특성을 보여주는 항목입니다. 그 BER 특성을 보여줘가지고 측정물에 대한 신뢰성을 보거나 검증할 때 많이 사용하는 모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오디오 테스터는
디지털이나 아날로그 신호를 다루는 어떤 장치도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DUT의 인풋과 아웃풋이 어떤 신호를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건 달라질 것이며,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디지털 신호를 넣어서 디지털 신호로 해석하는 방법과 아날로그 신호를 넣어서 아날로그 시그널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입출력이 이렇게 다른 경우, 즉 입력이 아날로그이고 이렇게 출력이 디지털인, 보통 보면 우리 AD 컨버터가 그런 경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입력이 디지털이고 출력이 아날로그인 DA 컨버터와 같은 장치를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그 서로 다른 방식의 입출력을 테스트하는 방법을 크로스 도메인 메저먼트라고 합니다. 특히 입출력이 다 아날로그인 방식을 제외하고는 측정 장비에서 디지털 오디오를 지원해야지만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 디지털 측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디지털 오디오 포맷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오디오는 크게 두 가지 포맷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로 앰프나 DVD 또는 홈시어터 등의 완제품에서 상호간의 신호 전송에 쓰이는 SPDIF나 AES-3 방식입니다. AES-3 방식은 그 미국과 유럽에서 만든 전문가용 디지털 오디오 전송 규격인데요. RS422 인터페이스에 110ohm짜리 밸런스드 쉴디드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사용한 XLR 커넥터 타입인 경우 100m 정도까지 전송이 가능합니다. 1000m까지 전송이 가능한 언밸런스드 타입의 경우 STP 케이블 대신에 75ohm짜리 동축 케이블을 사용해서 커넥터는 BNC 방식의 커넥터를 사용합니다. 위에 두 방식이 전문가용으로 주로 스튜디오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면 SPDIF의 경우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AES-3를 저렴하게 만들어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니와 필립스가 개발한 방식인데요. 주로 10m 이내로 사용을 하며 75ohm짜리 동축 케이블과 RCL 커넥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도시바에서 개발해서 토스링크라는 이름이 붙은 SPDIF의 옵티컬 버전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흔히 DVD라든가 홈시어터에서 연결에 많이 쓰이는 흔히 보이는 광케이블 방식이 바로 이 방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포맷은 RC나 DAC, 즉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 ADC,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 또는 필터 등에서 서로 송수신 시에 이용되는 DSI, 디지털 시리얼 인터페이스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 개의 라인이 있으며 신호의 클럭을 전송하는 라인, 데이터를 선택해주는 라인,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전송하는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간단한 구조에 지터가 낮아가지고 디지털 부품들의 송수신에 이용되며 전송되는 방식에 따라서 인터 IC로 불리는 I2S 데이터가 워드 셀렉트 라인의 왼쪽에 붙은 Left Justified, 그 다음에 오른쪽에 붙어 있는 Right Justified, 그리고 DSP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앞에서 크게 두 가지의 디지털 오디오 포맷을 보셨습니다. 따라서 그 디지털 오디오를 테스트하는 경우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디오용 IC나 모듈을 테스트하는 방식입니다. AD 컨버터나 DA 컨버터는 물론 디지털 증폭기, 필터 또는 오디오 송수신 모듈 또는 코덱 같은 부품의 설계나 검증 등을 테스트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원인을 찾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부품 단위를 검증하기 때문에 시리얼 방식인 DSI 포맷으로 측정이 되겠지만, 컨버터나 트랜시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DSI에서 SPDIF 또는 AES-3나 아날로그 방식으로 측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날로그와 같이 신호의 품질을 테스트하거나 오디오 프로토콜 테스트 또는 그 검증을 위해서 BER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만은 ADC나 DAC를 테스트하기 위해
일반적인 방법과는 다르게 크로스로 테스트를 진행할 때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 완성된 제품을 측정하는 경우입니다. DVD나 홈시어터, 앰프, TV, 음향기기 등 그 앞에서 이게 언급된 그 IC들로 이루어진 완전한 제품의 경우에는 기기들 간에 주로 SPDIF나 전문가용 방식인 AES-3 방식으로 데이터가 송출이 될 겁니다. 따라서 기기들의 입력과 출력이 SPDIF나 AES-3 방식이며 디지털 오디오 테스터와도 이 방식들로 측정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완전한 제품이기 때문에 실제 아날로그 신호가 나오거나 들어갈 수도 있고요. 따라서 이때는 아날로그 오디오 측정 모드가 추가되어서 측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 항목들은 거의 앞에 보셨던 IC 방식과 같습니다. 다만 그 하나의 제품 단위나 시스템 단위로 테스트가 되며 포맷이 다르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자, 지금부터 디지털 오디오 부품들을 측정하기 위해 부품들의 최근 특징 중에 하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반도체 산업은 빠른 속도, 그 다음에 저전력 소모, 그 다음에 높은 집적도의 집적 회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기술에 의해 이러한 IC들은 서로 다른 로직 레벨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CMOS냐 또는 TTL이냐 또는 BTL이냐에 따라서 로직 레벨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낮은 로직 레벨의 반도체들은 좋은 점이 많습니다. 회로 구동을 위해 인가되는 서플라이 볼티지의 경우에 5V부터 최근에는 2.5V,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0.8V까지 낮아졌습니다. 휴대폰과 MP3 등의 휴대용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그 배터리에서 공급받는 전압이 약 한 3.7V 이하로까지 낮아졌으며, 때로는 우리가 흔히 쓰는 AA 배터리 한 개 정도인 1.2V보다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새롭게 개발되는 것들도 낮은 전력과 작은 배터리 사이즈에 맞게 점점 작아지고 저전력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낮은 로직 레벨의 IC들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냉각시키기 위한 방법 없이 낮은 전력 소비와 긴 배터리 지속 시간을 가지고 작은 구조와 높은 지적도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보면 이 PC 환경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소모 전류에 큰 변화 없이 10년 동안 거의 100배의 성능 개선을 가져왔습니다. 거의 40년 동안 디지털 오디오의 TTL 로직 레벨은 5V였습니다. 하지만 그 ADC, DAC 또는 DSP 등의 성능 개선을 위해 최근의 IC들은 각각의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산화물의 두께가 정전기장의 영향을 받을 만큼 아주 작아지고 있습니다. 정전기장의 영향을 줄이고 거기에 따른 부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급 전압을 낮춰야 됩니다. 보통 그 0.6 마이크론 구조 사이즈의 경우에는 VCC가 5V 이하로 되고, 그 다음에 0.35V 마이크론일 경우에는 2.5V 이하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낮은 로직 레벨을 갖는 디바이스를 테스트할 때 측정 장비가 가져야 하는 특별한 기능이 있을까요? 기존의 장비로 이러한 부품들을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로직 레벨은 디지털 오디오 장치들을 테스트하는데 도대체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이런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여러분들과 같이 저희 회사의 U8053A 디지털 오디오 테스트를 가지고 실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측정 전에 측정하고자 하는 환경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측정 대상은 저희가 준비한 낮은 로직 레벨을 갖는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 이밸루에이션 보드입니다. 측정은 이 컨버터의 미니멈 워킹 볼티지, 즉 동작을 하는 가장 낮은 크기의 전압을 측정할 것입니다. 테스트 방법은 실제 IC에 공급되는 VDD 전압을
DUT가 더 이상 동작하지 않는 전원까지 서서히 낮춰볼 겁니다.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U8903A 오디오 애널라이저를 이용하여 모니터링하며 확인할 것이고, 동작을 하지 않는 순간에 VDD 값을 기록할 것입니다. 이때 그 U8903A 애널라이저의 인풋 로직 레벨은 한 번은 3.3V로 다른 한 번은 1.2V로 하여 그 값을 비교함으로써 로직 레벨 값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U8903A 인풋 로직 레벨을 바꾼다는 것은 장비가 신호를 0 또는 1로 해석하는 전압값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디지털 오디오 부품의 로직 레벨과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확인할 점은 이 모든 측정이 DUT, 즉 측정 보드의 세팅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측정 장비의 로직 레벨만 바뀐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 그림은 미니멈 워킹 볼테이지를 측정하기 위한 DAC 에밸류에이션 보드의 간단한 도식도입니다.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변화시켜주는 IC는 이렇게 중간에 보이는 PCM1772이며 그 전에 있는 CS8414는 장비 간의 포맷인 SPDIF를 IC들 간의 포맷인 DSI 타입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SPDIF 신호를 오디오 분석기로부터 만들어서 넣어주고 CS8414의 출력, 즉 PCM 칩의 입력인 DSI 신호를 U8903A의 안에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칩의 구동을 위해 보이는 이 부분에 3.3V를 인가를 하고요. 여기서 나오는 VDD 값을 디지털 멀티미터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미니멈 워킹 볼테이지를 측정하기 위해 U8903A의 계측기의 앞에서 보셨던 오디오 비트 기능을 사용할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워킹 제로라는 기능을 사용할 건데요. 이 기능은 꼭 0이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즉 모든 데이터를 1로 둔 후에 가장 앞의 비트를 0으로 만들고 그 다음 비트로 0을 이동시키는 기능인데요. 만약 데이터가 제대로 전송이 되지 않는다면 0의 이동이 멈추거나 데이터가 깨지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의 장점은 실제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어 전송이 되는지를 프로토콜의 이해 없이도 문제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예전의 계측기들처럼 오디오 분석기의 입력 로직 레벨을 3.3V로 설정을 하고 DC 값을 낮추면서 오디오 비트를 모니터링할 겁니다. 만약 0이 멈추거나 데이터가 깨지면 이때의 VDD 값, 즉 IC의 로직 레벨을 디지털 멀티미터로 측정을 합니다. 실험을 해보면 계측기의 로직 레벨이 3.3V일 때 칩의 미니멈 워킹 볼테이지는 약 1.5V 정도가 나오는데 이 값이 이 칩이 구동될 수 있는 가장 작은 로직 레벨입니다. 그 뒤에 오디오 분석기 입력 레벨을 1.2V로 하고 다시 한번 같은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값이 차이가 나는지를 보고 차이가 난다면 왜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할 것입니다. 이 사진은 실제 데모를 위한 셋업 사진인데요. 이 링크는 밑에 보시는 이 링크는 저희 회사에서 만든 유튜브 데모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입니다. 후에 따로 보시고 싶으실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는 데모를 보여드리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는 데모 세팅은 여러분들한테 미니멈 워킹 볼티지, 즉 그 입력 로직 전압이 낮았을 경우에 미니멈 워킹 볼티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데모 세팅입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앞에 보시는 이 장비가 U8903A 장비고요. 실제 이 모니터는 U8903A의 모니터와 동기화돼서 여러분들한테 보기 쉽도록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903A 앞에 있는 데모 이벌레이션 보드는 DAC 데모 이벌레이션 보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SPDIF를 받아들이는 부분과 그 다음에 그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DSI를 바꿔가지고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팅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을 받아들이는 부분, 그 다음에 실제 로직 입력 레벨이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부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드에 파워를 공급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파워 서플라이가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 파워 서플라이 위에는 그 실제 칩셋의 구동 전압, 즉 미니멈 워킹 볼테지가 얼마인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VDD에 연결되어 있는 디지털 멀티미터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 U8903A에서는 워킹 제로라는 데이터를 만들게 되고요. 워킹 제로라는 데이터는 SPDIF 포맷으로 이 보드에 입력이 되게 됩니다. SPDIF로 입력이 된 신호는 여기서 DSI 포맷으로 바뀌게 되고요. DSI 포맷으로 바뀐 데이터가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를 이렇게 백을 해서 U8903A로 집어넣어서 실제 이렇게 애널라이징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워킹 제로는 보시는 것처럼 모두 다 이런 신호에서, 이런 데이터에서 0이 낮은 비트에서 높은 비트로 쭉 이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워킹 제로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 움직이는 0이 스탑을 하거나 그만 움직이거나 아니면 전체 데이터가 깨져서 이상하게 나오면 실제 그 보드는 동작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의 VDD 값, 즉 낮은 워킹 미니멈 워킹 볼티지, 즉 낮은 전압이 얼마까지 되는지를 DMM에서 측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측정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의 세팅은 모든 것들은 다 맞춰져 있고요. 지금 현재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그 애널라이저의 인풋 로직 레벨이 3.3V로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애널라이저는 3.3V 정도의 신호를 1로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그 마진이 있기 때문에 더 낮은 곳에서도 측정을 하게 되겠지만 얼마까지 낮아졌을 때까지 동작을 하는지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동되는 전압을 조금씩 낮춰 보겠습니다. 보시면 2.3V 정도의 구동 전압에서 실제 VDD 값은 1.74V 정도 나온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때의 애널라이저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멈춰져 있습니다. 즉 실제 제대로 측정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보드에서 동작을 그만뒀다라고 생각을 하고 멈춰진 겁니다. 자, 실제 2.3V에서 1.7V니까 2.3V에서 한 0.1V 정도 올려볼까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봐서는 약 한 1.8V 정도가 미니멈 워킹 볼티지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디오 애널라이저, 다른 것들은 전혀 바꾸지 않고요. 오디오 애널라이저의 입력 로직 레벨 전압을 바꿔서 실제 더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SI 포맷에서요. 제일 위에 보시는 인풋 볼테이지 전압이 3.3V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사실상 제일 낮은 전압인 1.2V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보았던 오디오 비트 상태로 실제 데이터가 움직이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좀 전에 2.4V에서 1.8V 잘 안 움직였었는데요. 제가 조금 더 낮춰볼까요? 자, 2.3V일 때 아까 구동되지 않았던 걸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2.3V의 VDD 전압이 1.7V인데도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가 조금 더 낮춰보겠습니다. 자, 제가 구동 전압을 1.7V 정도로 낮추니까 실제 로직 레벨 들으면 1.1V 정도 됐고, 그때 데이터는 이렇게 다 깨져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높여서요.
측정되는 움직이는 가장 낮은 레벨까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약 구동전압이 1.9V 정도의 VDD 전압이 한 1.3V 정도가 실제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낮은 볼테지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것 전혀 바꾸지 않고 단지 오디오 애널라이저의 입력 로직 레벨만 바꿨을 뿐인데도 좀 전에 보셨던 1.8V에서 1.3V로 VDD 값, 즉 로직 레벨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좀 전에 측정되지 않았던 3.3V일 때 측정되지 않았던 사실은 이 보드가 동작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U8903A에서 입력 로직 레벨이 너무 컸기 때문에 크게 세팅을 했기 때문에 낮은 전압을 인식을 하지 못해서 꼭 그 문제가 있었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측정 결과를 보여준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차트는 앞에서 보신 결과를 토대로 만든 차트입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라 여러분들이 보셨던 결과와 약간 다른데요. 뭐 비슷한 결과를 나타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왼쪽이 기존의 계측기와 같이 3.3V로 입력 로직 레벨을 설정했을 때의 결과이고요. 오른쪽이 DUT의 아웃풋과 맞추어서 1.2V로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아무런 변화 없이 단지 계측기의 입력 레벨만 바꿔줬는데 미니멈 워킹 볼티지가 이렇게 1.57V에서 이렇게 1.14V로 향상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그 로직 레벨에 따라서 이만큼의 측정 에러가 발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왜 두 결과는 다른 것일까요? 둘 중에 도대체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일까요? 그 사실 DUT의 즉 칩의 스펙을 살펴보면은 칩의 미니멈 워킹 볼티지는 1.15V 근처입니다. 뭐 다시 말하면은 앞에서 했던 결과 중에서 두 번째 결과가 맞는 결과가 되겠죠. 근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자, 그 결과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3.3V로 세팅했을 때 미니멈 워킹 볼티지는 1.57V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좀 다릅니다. 사실 계측기에서는 데이터가 깨져서 전송이 안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DUT는 여전히 동작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DUT는 동작을 하고 있었지만 계측기의 입력 로직 레벨, 즉 계측기가 1을 판단하는 기준이 높았기 때문에 계측기에서 데이터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두 번째 테스트의 경우에는 계측기의 입력 로직 레벨이 한 1.2V로 DUT의 출력 로직 레벨인 1.14V와 비슷했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가능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로직 레벨이 작아진다면 계측기의 로직 레벨도 작아져야지 앞에 보셨던 에러 없이 정확한 측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디지털 신호의 로직 레벨은 0과 1을 구분하는 스위칭 레벨입니다. 디지털 회로에서 보통 로직 레벨은 신호와 그라운드 사이의 차이를 의미하는데요. 디지털 송신기에서는 여기 보시는 VOL, 즉 볼티지 아웃풋 로우가 0을 나타내면서 VOH는 즉 볼티지 아웃풋 하이는 1을 나타냅니다. 어떤 IC들은 VOL이 그라운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전압값을 가지며 VOH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3.3V나 5V 정도가 됩니다. 근데 최근에 모바일 기기들 같은 경우에는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이 IC의 로직 레벨을 점점 낮추는 추세입니다. 자, 조금 더 복잡하게 살펴볼까요? 자, 여기서 나오는 질문이 있다면은 인식이 가능한 로직 레벨 게이트는 얼마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서로 다른 로직 레벨 값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디지털 수신기에서도 송신기처럼 0을 의미하는 VIL, 즉 볼티지 인풋 레벨이 존재하며 1을 의미하는 VIH, 즉
볼티지 인풋 레벨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수신기의 VIH는 송신의 VOH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수신기의 VIL은 송신기의 VOL보다 큰데요. 이는 송신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손실과 간섭으로부터 신호를 정확히 수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신기에 가능한 하이 볼테이지는 장치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2V에서 3.3V 사이입니다. 이 신호는 아웃풋에서 인풋으로 흘러온 것이고요. 송신기의 하이 볼티지는 수신기의 VIH보다 커야 장치는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송신기의 VOL의 최대값은 수신기의 VIL의 최대값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송신과 수신의 0과 1을 구분하는 영역이 생기고요. 이렇게 undefined state, 즉 이 부분으로 오면 아무것도 디파인 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구간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신호가 변할 수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인풋의 신호가 아웃풋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루프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시장에 나와 있는 디지털 IC들은 많은 서로 다른 로직 레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웹에서 찾아보면 여러 다른 컨디션에서 많은 로직 레벨 값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다른 로직 레벨을 가지는 그룹들이 많아질수록 다른 로직 레벨에 의해 벌어질 수 있는 문제들도 많아질 수 있으면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도 DUT와 측정 장비 간의 로직 레벨이 많이 차이 남으로써 생기는 문제이고요.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오디오 분석기들이 로직 레벨을 맞추지 못해 측정 에러를 발생시켜서 저전압 디바이스들은 검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호 발생기의 보요 H가 3.3V로 DUT의 인풋 볼티지인 1.8V를 넘어가는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IC들은 이렇게 많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신호를 정상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디바이스들이 너무 큰 전압이 들어오면 작게 들어오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오디오 분석기에 신호가 들어가기도 전에 DUT에서 신호가 죽어버려서 측정이 되지 않는 결과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신호 발생기의 로우 볼티지인 VOL이 DUT의 0.4V를 넘어버린다면 이 부분을 이렇게 넘어버린다면은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즉 신호를 발생시키는 계측기도 적절한 로직 레벨을 인가해야지만 DUT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 U8003A 오디오 테스터에서는 신호를 생성하는 부분에서의 아웃풋 로직 레벨과 그 다음에 신호를 해석하는 부분에서의 인풋 로직 레벨 둘 다를 맞출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그림은 애널라이저, 즉 인풋에서의 로직 레벨을 바꾸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그림은 제너레이터, 즉 신호를 발생시키는 아웃풋 로직 레벨의 로직 레벨을 바꾸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부품들에 맞추어서 로직 레벨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리스트화 되어 있는 값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특별한 디바이스라면 직접 값을 넣어서 테스트 하실 수 있어서 거의 모든 DUT의 로직 레벨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많이 언급한 대로 최근의 IC들은 로직 레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이 트렌드입니다. 기존에 대부분 쓰던 5V와 3.3V 대신에 저전력을 소비하기 위해서 점점 낮아져서 최근에는 거의 0.8V까지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2.5V 밑으로 내려가면 기존의 장비를 측정할 경우에는 심각한 측정 에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 경우는 로직 레벨이 낮은 장비로 DUT를 측정해야만 정확한 측정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U8003A의 디지털 오디오 측정 기능을 이용하시면
DUT에 맞춰진 로직 레벨로 측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U8053A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풋과 아웃풋 모두 어떠한 측정 정확도에 열화 없이 1.2V까지 로직 레벨을 낮추실 수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그림은 디지털 오디오 아웃풋의 로직 레벨 컨트롤 회로의 한 부분입니다. 신호는 FPGA에서 만들어져서 송신기 칩으로 보내지고 원하는 디지털 오디오 포맷으로 인코딩돼서 전송이 되게 됩니다. U8053A의 디지털 오디오 아웃풋 레벨은 12비트 DAC로 조절되고요. 따라서 크기를 12비트 레졸루션으로 맞추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DAC의 출력은 파지티브 신호와 네거티브 신호를 만들기 위해 반전 증폭기와 비반전 증폭기에 같이 연결되어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크기의 로직 레벨로 신호를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IC들을 다룰 때 쓰는 조금씩 다른 로직 레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송신의 최소 출력 하이 전압은 수신의 최소 입력 하이 전압보다 커야 되고요. 최대 출력 로우 전압은 최대 입력 하이 전압보다 작아야지 정상적인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의 IC들은 작게 만들거나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서, 긴 배터리 수명 시간을 위해 낮은 전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는 발열을 적게 하기 위해서 로직 레벨을 낮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IC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장비의 입력 레벨을 조절하지 못해 5V나 3.3V로 측정한다면 측정 결과가 정확치 않을 수 있으며, DUT에 맞게 로직 레벨을 조절해야지만 실제 전송이 되는 것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끝내기 전에 U8903A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U8003A는 SPDIF와 AES3 포맷과 디지털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지원해서 아날로그나 디지털 IC, 모듈, 와이어리스 기기들과 오디오 전자기기들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맞추어져 있습니다. IC 부품들을 테스트할 때는 스피커나 마이크 사이의 통신을 위하여 로직 레벨을 맞춘 DSI 포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UI를 통해서 클럭과 데이터, 워드 사이의 로직 관계를 시각적으로 보실 수 있어 개발하실 때 잘못 세팅되어 있거나 문제점이 있다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전문가용, 일반 소비자용 SPDIF, AES3 포맷부터 DSI의 I2S, Left Justified, Right Justified, DSP 등을 지원하며 이를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측정 모드를 지원합니다. 특히 아날로그 측정과 디지털 측정 기능을 같이 사용해서 크로스 도메인으로 측정하여 활용도를 높이실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U8903A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오늘 데모한 내용의 동영상도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출시했던 HP8903B 오디오 애널라이저 장비와 새로운 U8903A를 어떻게 마이그레이션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쁘신 시간을 내서 제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거나 자료가 필요하시면 주저하시지 말고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